네, 오늘 미니 강의는 불안애착을 가진 여자는 왜 회피애착 남자에 끌리는가에 대한 완벽한 심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렇게 연애하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심리를 분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한번 봅시다. 카톡 하나 보낼 때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 수십 번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한다. 두 번째,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며 늘 의를 자처한다. 조금만 서운함을 내비쳐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는 말에 입을 닫는다.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이 불안애착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안애착이랑 회피형 남자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애 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헤어지거든요. 불안애착을 가진 여자도 회피형 남자도 연애 시장에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일단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애착에 대한 결핍이 항상 있어요.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을 항상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이 가치를 믿지 못하면서 스스로 사랑 안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랑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 회피형 남자가 등장을 해요. 이 성취와 독립을 중요시 여기고 연애에서도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 보입니다.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 나와는 달리 대단히 독립적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끌려요. 나랑 달라.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 단단해 보여. 독립적으로 보여. 의지하고 싶어. 나는 나를 못 믿는데 쟤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초반에 어쨌든 둘 다 연애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써요. 회피형 남자도 초반에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갖가지 스킬들을 써가지고 이 불안형 애착의 여자분을 마음을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애정 표현 막 많이 해요. 초반에 이렇게 막 해. 썸 타고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은 역시 내가 바라던 남자였나? 이제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3개월쯤 지나면 이 남자가 애정 표현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여자가 이제 착각을 하죠. 이 남자가 정말 내 마음을 채워주는구나,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안도감이 들고. 근데 그게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일단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피형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 목표를 달성했구나. 그러면 이제 애정 표현에 대한 에너지를 더 이상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독립적인 성향을 편해졌으니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할 일 해야지, 성취해야지, 성과 내야지, 일해야지, 취미 해야지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겠대. 근데 이 불안형 여자는 초반에 애정을 많이 주고 그렇게 사랑 많이 해주고 매력 넘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왜 안 보여주지?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 또 이 회피형 남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넘어갔어. 그러면은 목표 달성했다. 이미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격히 에너지를 줄입니다.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은 충격을 먹죠. 처음에 잘해줬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서운함을 느끼고 상대방한테 대화를 시도를 해요. 왜 그래? 처음에 안 그랬고 이렇게 맞춰가고 잘할 수 있잖아. 우리 좋아하잖아. 이렇게 예전엔 그랬잖아. 서운하다 그래. 근데 남자는 회피를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 중에 좀 더 나쁜 사람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기도 해요. 너가 너무 예민한 게 문제다. 이거는 여자라면 그냥 다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거다. 너무 계속 얘기하면 지친다. 이러면은 이 불안애착을 가진 여자는 내 탓인가? 내가 잘못했나? 뭐라고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자책해요. 또 약간 이때 마음을 너무 강하게 열었기 때문에 남자한테 약간 휘둘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운함이 또 표현되는 이유가, 불안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연애를 시작했어. 상대방이 내 불안을 채워주고 계속 사랑을 줘야 된다는 의무를 상대방한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상대방이 해줘야 된다고 믿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해줘. 그럼 서운함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 회피형 남자는 내가 그런 의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더 깊어지거나 내 어떤 독립성을 저해하는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남자가 조금 멀어지고 약간 애정표를 덜 하니까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봐요. 책도 찾아보고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법 이런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연애 관련 유튜브가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는 여러분들의 스킬이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자신의 자존감이 하락한 거, 그리고 불안애착이 문제인 겁니다.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자면, 안정형 애착인 경우에는 일단은 이 서운함에 대해서 소통을 솔직하게 하겠죠. 대화를 좀 진중하게 놔두고 이 불안을 완화시켜줄 말들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불안애착이 너무 심하다. 그럼 안정형 애착은 노력을 하다가도 더 이상 얘를 통해서 행복하기가 어렵겠다. 내가 이 사람의 불안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겠구나. 노력을 했지만. 그러면 헤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고 싶고 즐거운 연애하고 싶은데 계속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그렇게 연애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안 애착인 여자분이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면 되는데 안정형 애착은 노잼이라면서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회피형 남자는 초반에 엄청나게 애정을 퍼붓거든요. 막 이렇게 그게 설렘을 주고 열정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안정형 애착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자극이 덜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뭐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착한 것 같아, 착하기만 한 것 같아 하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자극을 많이 주는 회피형 남자한테 또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강한 설렘을 주는 회피형 남자를 만나서 초반 1에서 3개월 정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깊어질수록 불안형 애착인 사람은 더 깊은 마음을 원하고 회피형 애착인 사람은 자기만의 경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애정이 급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관계가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지착을 하고 불안을 느끼고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갈등이 생기겠죠? 이별하고 이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모르고 또 새로운 회피형 만납니다. 이 남자는 다를 거야. 그럼 또 강한 설렘을 느끼고 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나쁜 남자한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좋은 남자는 차버리면서 안 만나고 회피형 남자 어찌어찌 막 결혼해. 뭐 어떻게 되냐? 이혼 숙녀 캠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피형 남자라서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사람인데 이제 서로 막 롤러코스터 같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어떻게 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다이나믹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거의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 내가 불안하고 저 사람도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속마음을 얘기도 안 해. 그럼 이제 막 갈등이 생겨도 막 서로 냉담하거나 싸우거나 강하게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혼 숙녀 캠프 나오는 커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 때리는 진실을 마주하자면 진짜 원인은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애착과 낮은 자존감이 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걸 놔두고 좋은 남자를 찾겠다. 이 어떤 설렘을 주고 강력한 어떤 자극을 주는, 하지만 이전과 같이 회피하지 않는 이런 남자를 찾으려다가 아예 연애를 못하거나 또 그런 설렘을 주는 나쁜 남자 만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제 해결 안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힘든 것도 맞는데 그럼 좋지 않은 남자를 왜 만났냐 하면 결국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면, 예전이라면 제 자존감이 낮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불안했다가 안정감을 느꼈다가 또 걱정했다가 막 정신없이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도 제가 날 싫어할까봐 참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에 된다면 상대방이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와도 여유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진심으로 저러나 아니면 나랑 뭘 해보고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또 만약에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너무 존중하지 않아, 이 정도는 애정 표현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은 미련 없이 안녕하는 거죠. 왜냐? 나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회피형 남자를 어떻게든 바꿔보겠다 그러려고 막 수만 가지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계속 겪는 이런 고통이 나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불안애착과 낮은 자존감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단계로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강렬한 자극을 준 남자한테 휘둘릴까, 이걸 판단한 후에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그걸 막는 게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자 라고 하고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좋은 남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진짜 운이 좋아야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운이 좋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든 운동 안 하고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게다가 정말 운 좋게 어떤 이유로 정말 한 1000명 중에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은 운동 안 하고 살을 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존감이나 내 불안애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무료 멘탈 진단을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무료 멘탈 진단은 아무나 하진 못하고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진짜 변화를 시작하겠다 하는 분들이 받기를 추천합니다. 아닌 분들은 신청해도 제가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찍먹
얘기나 해보자. 저 사람 뭔 얘기 하나 궁금하겠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래서도 느껴져가지고 제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변화를 해야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요 무료 멘탈 진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료 멘탈 진단은 이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에도 있을 거고 제 프로필에 링크도 들어가 보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